수학의 정석처럼 아고고 다음은 자연스레 클럽으로 이어지는 코스야. 더구나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클럽은 워킹에서 떨어져 있는데도 말이지. 그럼 파타야에는 어떤 클럽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 눈에 익은 클럽 이름도 있고 생소한 이름의 클럽도 있고. 여기서 한국인이 자주 가는 곳이 헐리우드, 판다, 인썸니아, 루시퍼야. 이외 더 피어라는 클럽도 있었지만 아쉽게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한국 손님을 겨냥한 클럽회가 새로 생겼어. 준비됐어? 오늘은 클럽으로 꼬꼬꼬. 코로나로 문 닫은 곳 10여 곳 더하면 파타야 이 작은 어촌 마을에 아고고와 클럽이 수십 개. 아직 소개할 곳이 많은데 정말 파타야는 유흥의 메카인 도시야. 클럽에 일하는 친구들을 프리랜서라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클럽 후임으로 따로 분류했어. 태국판 문화를 소개하는 글들을 보면 일반 여성을 만나고 싶다면 클럽으로 가라 하지만 파타야에선 조금 어려울 거야. 파타야에서 홈런을 노린다면 클럽보단 일반 헌팅 쪽이 훨씬 확률이 높아. 일반인을 만나려면 외부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아. 클럽에서 만나게 되면 거의 대다수 돈을 요구할 거야. 파타야에선 푸잉의 연락처를 쉽게 받을 수 있다. 만약 못 받았다면 거울을 봐라 크크크. 그 후에 연락하면 남친이 있다, 없다 등의 대답으로 성락 여부를 알 수가 있어. 여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엔조이 상대로 만나길 바래. 잘 못하면 나처럼 곤란한 상황 겪을지도 몰라. 혹시 부재중 전화 168통 본 적 있나? 분명 오늘 일할 가니까 전화 못 받을 거라 얘기했는데도 계속한다. 방문 앞에서 도끼를 품고 14시간을 쳐다보는 사람 본 적 있나?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방문 앞에 딱 앉아서 사이코도 이런 사이코가 다 있나 싶더라. 셋업 당해봤나? PD 수첩에 셋업하는 거 본 적 있나? 셋업 사람 환장한다. 나는 홈런 친 타자라 생각했으나 홈런을 쳐맞은 투수였어. 만약 굳이 태국 후잉이 아니어도 좋다면 홈런을 맛볼 기회가 많을 거야. 내가 나투어 밤투어 하면서 느낀 건데, 해외여행을 오면 남자 손님보다 여자 손님들이 더 자유분방하고 오픈마인드야. 의사 표현도 확실하고 진짜 즐기다 간다. 난 한국 여인들이 굉장히 보수적일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런데 한국 여인뿐 아니라 모두가 열린 마음이야. 나의 첫 시작은 우리 손님이 어떤 푸잉이 마음에 드는데 말을 못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대신 간 거였어. 그것도 태국 푸잉이 아니야. 처음엔 러시아 여자들이 많이 있을 때라 검은 머리 백인 러시아라 생각했지. 삼바 축구 옆 동네 콜롬비아에서 놀러 온 거야. 내 생에 처음 본 콜롬비아 여자야. 손님은 뒤에서 보고 있지. 영어에 태국어에 한국어를 썩어서 손짓 발짓 별짓 미친 짓 다 했어. 그렇게 3명의 콜롬비아를 이끌고 클럽에 갔지. 서로서로 부비부비하는 거 보고 나는 폭탄을 안고 각자 집으로 갔지. 이를 시작으로 중국, 아제르바이잔, 루마니아, 러시아, 한국 푸잉들까지 조인이 되더라. 물론 안 될 때도 있는데 이 또한 재미있지 않겠냐. 말 걸기 전 긴장감, 말하면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공허.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끝에 피는 담배 진짜 꿀맛이다. 그리고 원하면 검은 말도 탈 수 있어. 우간다,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검정색이야. 중국 푸잉이 제일 많고 쉬운 반면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해.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아서 영어를 안 가르친다는 게 사실인가 봐. 중국 애들은 알카자나 티파니 쇼가 끝나는 7시쯤 입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어. 그 외는 특별히 정해진 장소 없이 복불복이었어. 주로 손님과 투어하거나 같이 있을 때 손님이 부탁해서 했던 거야. 한 가지 주의할 건 가끔 남녀가 나란히 걷지 않고 따로 거닐 때도 있으니까 마음에 든다고 바로 쫓아가지 말고 조금 지켜보다가 도전해. 파타야에 왔으니 헌팅이라는 것도 해보지. 지금 아니면 언제 다시 해보겠어. 여긴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한번 재미삼아 해봐. 추천. 헐리우드나 판다같이 한국 중국인을 상대하는 푸잉들에게 상대적으로 홈런도 스페셜도 기대하기 어렵다. 간혹 헐리에서 홈런이 나오긴 하는데 정말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거 가지고 홈런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나. 각자의 개인 취향이 다르니까 어디가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순 없지만 클럽의 푸잉들의 특성상 푸잉 외모가 중요하고 부킹의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헐리우드나 판다 클럽. 불 끄면 다 똑같다. 새로운 재미를 원한다. 조금 도전적인 모험을 즐기면 루시퍼, 인썸, 믹스 클럽으로.
술값은 헐리우드 판다가 많이 나오고 거의 양주를 마시니까 그에 따른 부대 비용하고 팁이 조금 나간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게임 가위바위보 이기거나 지는 사람 술 마시는 거 지겨워 뒤지겠다. 재미 하나도 없는 이걸 10년이 넘도록 하고 있다. 가랑비에 속옷 젖는다고 술도 못 마실 때 흑기사 흑장미 부르면서 맥바트 말아주는데 의외로 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지출을 많이 하게 된다. 그놈의 분위기 때문에. 루시퍼, 인썸니아, 믹스 같은 다국적 손님들이 찾는 클럽 경우 LT 비용이나 술값은 헐리 판다보다는 많이 저렴해. 맥주 한 병만 시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딱 하나의 단점이자 최대 약점. 후잉 몽타주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선호하는 외모는 아니야. 대신 1+1도 나오고 심, BT기로 퀴즈를 허용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 파타야 클럽들은 동양인, 서양인, 그리고 인도인에게 초점을 맞춘 클럽으로 분류되어 있어. 러시아 클럽도 있긴 하나 규모가 작은 관계로 패스해. 파타야 클럽마다 후잉들의 옷, 화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를 거야. 헐리우드 판다 스타일, 다국적 스타일, 인디아 스타일. 루시퍼 클럽 같은 경우 한쪽은 서양인을, 다른 한쪽은 동양인을 선호하는 그룹으로 나뉘어 놀 때도 있어. 그렇다면 동양인을 좋아하는 후잉, 서양인을 좋아하는 후잉, 각자 이유야 다르겠지만 여러 말들을 종합해보면 서양인은 가늘고 길게, 동양인은 짧고 굵기 때문이래. 그런데 네가 상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서양인은 보통 휴가를 짧으면 한 달 길면 3개월 가까이 오기 때문에 하루 LTV는 적게 주지만 오랜 기간 케어를 받아서 안정적이고, 동양인은 3박 5일 짧은 기간 많은 돈을 주면서 한 번씩 터지는 잭팟을 기대하는 한 방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나뉜다고 할 수 있다. 갑자기 잭팟을 터지게 만들어준 사람들과 클럽에서 잭팟을 터트린 부인들이 생각나네. 한국에 팁 문화가 없기 때문에 손님들께 태국에선 일반적으로 소에게 팁을 식당이나 마사지나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팁을 줍니다. 설명을 드리고 장소에 따라 20밭에서 100밭까지 안내를 해드리는데 클럽에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더라. 술잔에 100밭, 많게는 1000밭을 술이든 전에 감싸서 팁을 주기도 하는데 돈 목걸이를 팁으로 주는 손님이 있었다. 우리 손님은 아니었지만 처음 본 돈 목걸이 100만원이란다. 돈 목걸이가 나타났으니 그 이하로는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 되려 돈 목걸이를 상기시켜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날려버리는 한국인이 나타났다. 발렌타인데이에 클럽에서 꽃다발과 선물을 푸잉에게 전달한다. 받는 푸잉부터 주변에 난리가 났어. 무슨 꽃이길래 저게 말로만 듣던 돈꽃이네. 1000바짜리 백송이 약 380만원. 매년 발렌타인데이면 돈꽃이 생각나겠다 했더니 돈목걸이도 돈꽃도 우습게 만든 이가 나타났다. 무대 가까이 한 테이블이 웅성웅성거리더니 이내 클럽 시선이 한쪽으로 모여들었어. 무대 위 푸잉이 못을 당기고 있고 무대 아래선 어떤 손님이 쇼핑백을 받쳐들고 있어. 뽑아 올리듯이 끊임없이 당기면서 웃음이 끊이질 않고 주변에선 다들 입만 벌리고 쳐다보고 있어. 푸잉이 무대 위에서 당기고 있는 건 전설로 내려오던 돈줄이었어. 돈을 한 장 한 장 겹쳐서 스테이플러로 집어놨더라. 혹시 의도된 이벤트인가? 이게 진짜 실화라고. 끊임없이 당긴다. 이제 온통 관심은 과연 얼마일까? 도대체 얼마를 팁으로 준 거야? 궁금해 미치겠더라. 이게 왜 그렇게 궁금한지. 집계 결과가 나왔네. 총 1150만원. 이게 팁이냐? 혹시 푸잉 사러 왔냐? 내가 오늘날까지도 저런 팁은 본 적이 없다. 처음 헐리우드 갔을 때 LT를 2500에서 3000 하던 그때가 잭팟이지. 요즘 푸잉들 하루에 1만 밭을 우습게 부르는데 이제는 우리가 잭팟을 받아야 할 때 아닌가. 뿌렸으면 걷어들어야지 계속 뿌리기만 해. 지난 2010년 클럽을 갔을 때 LT 2500까지 오케이 하던 푸잉들이 2011년 쓰나미가 왔던 시절 손님이 없다고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기이현상을 보이며 무조건 3000이라던 푸잉.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4000. 잠시 방콕에서 한 몇 달 밤투어하고 오니 4000 부르네. 4000의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중공군의 이내 전술로 들려오는 소리 5000. 다시 한번 물어봐도 5000. 중공군. 예나 지금이나 도움이 안 돼. 무슨 LT 값이 LTE보다 더 빠르냐? 5000 아니면 안 간다던 푸잉 오늘은 12000이라네. 정말 어이가 없어서 클럽에서 혼자 빵 터졌다. 5000까지 오른 건 우리의 잘못이라면 이제부턴 중공군의 활약이다. 중공군과 푸잉의 사이를 잇는 중국 가이드들이 푸잉 LT 값을 어느 날부터 6000, 7000, 9000, 1만, 1만 3000. 푸잉이 5000을 부르는데 중국 가이드는 손님한테 7000, 9000 마음대로 알려준다.
그리고 부인에게 5천을 제외한 차액을 다음날 따로 챙기는 쪽팔리는 짓을 하는 분들이 생겨났다. 어느 날은 중국 가이드는 부인에게 7천을 받아가더라. 직접 일을 하는 부인은 5천을 가져가고 중간에서 7천을 베어먹다니 손님은 1만 2천을 주고 직간접적인 피해는 한국 손님들도 같이 봐야 했어. 평소 5천이면 만족하던 부인들이 중국 가이드가 자기보다 더 가져가네. 그런데 자기가 1만 2천에도 오케이 되는 걸 알았잖아. 그러더니 갑자기 7천 8천은 장난이고 자기들 가격을 막 불러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요구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부인들도 나타나. 이때가 파타야 클럽 부인들의 황금기였지. 2016년, 2017년 부인값이 금값이야. 일종의 헐리우드의 황금기 시대라 할 수 있지. 이맘때 다국적 클럽인 인썸니아, 루시퍼 지금은 사라진 더피어에선 새로운 재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태국 AV 영화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었지만 지금처럼 넘쳐나기 시작한 건 2010년 이후야. AV 전문 배우가 아닌 직업 여성들의 리얼리티가 등장하면서 붐이 일어났고 실제 출연한 부인들을 파타야 클럽에서 쉽게 볼 수 있었어. 워킹 스트리트 무에타이 경기장 옆에 이빙돌이라는 아고고바가 있어. 한 부인이 어떤 댄서를 가리키며 자기 친구인데 AV 찍었다고 봤냐고 묻더라. 태국 AV. 당시 나는 태국 AV가 있을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누가 보겠냐 싶었다. 그래도 궁금한 마음에 그 친구를 찾으려고 검색했지. 헐, 의외로 자료가 굉장히 많았어. 더 놀라운 건 파타야를 검색했더니 안면 있는 얼굴들이 한둘씩 보이는 거야. 리빙돌 친구는 못 찾았는데 클럽에서 보던 애들이 한둘씩 나오는데 재밌더라. 여자 주인공이 태국 부인이고 남자 주인공은 대다수가 서양인이다. 한국인이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네. 우리가 이런데 빠진 민족이 아닌데 아무리 봐도 한국 주인공은 보이지가 않네. 하지만 그 반대로 손님이 몰카찍다 난처한 상황이란 전화해. 새벽에 호텔로 달려간 것만 10여 차례 정도 돼. 그런데 이상하지. AV 영화를 찍은 당사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찍는다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만 찍힐 일이냐. 지난 2월 8일 라이바에서 태국 유명 포르노 배우 농락 캐서린을 초대해 퍼포먼스 펼칠 정도로 성인 영화에 관대한 사람들이. 폰사이트 아시안 스트리릿 미트 같은 제작사에선 광고를 해서 아마추어 배우를 모집하고 현재 찍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대기 중이라는데 서양인은 허락해주면서 왜 한국인에겐 노발대발 화를 내는 것일까? 혹시 자기들끼리 행동 강령을 만들어 한국인에겐 화내고 돈 뜯어내자고 커뮤니터에 글이라도 적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를 갖고 노는 것 같아서 은근히 짜증이 나네. 왜일까?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 너무나 궁금했어. 그 이유?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부인을 처음 만나면 어떤 질문을 해? 혹시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질문을 하지는 않니? 아기가 있는지, 아버지 어머니 뭐 하는지 등의 가족사나 사생활과 관련된 호구조사 신원조사는 절대 해서는 안 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어난 질문은 태국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더욱이 파타야에선 더 그래. 대부분 애가 있거나 현부모거나 집안의 가장이거나 하나같이 사정이 있어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야. 첫 단추가 중요하듯 첫 만남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이후로 아무리 배려하고 뭐 사주고 해도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오래전부터 한국인 손님에 관한 경험과 성별 대처법 같은 한국 손님을 대하는 자기들만의 인터넷 공간이 있어. 그때 적혀있던 글 가운데 기억나는 게 한국인 구별법, 긴 운동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 여자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목소리가 크고 말할 때마다 시방시방이라 말하는 사람, 하루종일 빨리빨리 하다가 침대에서 빨리빨리 하면 화내는 사람, 한국인은 나이 많은 여자를 싫어한다, 한국인은 아기 있는 여자를 싫어한다, 한국인은 동정심이 많다. 이런 글들이 많아. 그래서 손님이 싫어하니까 나이를 속이고 자기 아이를 동생이라 말하고 툭하면 집에 누가 초상이 날 수밖에. 그렇다면 서양인들은 어떤 질문을 할까? 이름이 뭐야? 이 지역에 대해 잘 아니? 이 지역의 유명한 음식이나 장소를 추천해 줄 수 있니? 내일 같이 가 줄 수 있어? 질문의 내용은 다르겠지만 호구조사는 피하고 보다 중립적인 질문으로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어줘. 내가 상대방을 편하게 해준 건지 아니면 내가 어색해서 편하고자 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 그나저나 클럽에서 손님 테이블에서 가이드가 왜 같이 술을 마셔? 가이드 퇴근한 거야. 가이드하고 웬만하면 술 마시지 마. 같이 술 마셔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클럽에서 부인이랑 충분한 교감을 나눠야지. 그리고 가끔 가이드가 손님보다 먼저 술 취한 것도 보는데 서로 민폐다. 가이드가 계속 테이블에 남게 되면
후임은 손님에게 보다 적극이지 않고 손님에 대한 케어는 허술해지고 다른 테이블에 친구가 보이면 잠시 인사를 하겠다며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후임이 저리 비우면 가이드하고 놀면 되지 하겠지만 가이드 경우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손님 케어를 핑계삼아 클럽에 남아 여기저기 담소를 나누기 바쁘다. 주변을 살펴보면 혼자 팔짱을 끼고 무대를 응시하는 사람 있지. DJ와 모두 한마음이 되어 푸처 핸드업 하는데 팔짱 낀 상태에서 손가락 어밴드 다운. DJ가 점프하면서 모두가 점프하는데 얼굴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사람 보이지. 잠시 후 이런 너의 모습이야. 내가 수년간 클럽에서 봤던 모습들이야. 뻘쭘하게 서 있더라. 가이드가 없으면 대화가 안 되는데 통역은 누가 해. 걱정하지마. 대화가 더 잘 될 거야. 무슨 말하는지 말은 못 알아듣겠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게 될 거야. 막상 없으면 어색하고 허전할 것 같지만 5분이 지나면 가이드 생각도 안 날 거야. 후임이 외모가 아닌 전체적으로 괜찮다는 느낌을 받게 될 거야. 술값 눈탱이 맞으면 어떡해. 클럽에서만큼은 후임이 어떻게 해주는지 한번 체험해봐. 그리고 가이드를 보내도 연락이 안 닿거나 사라지진 않아. 만약에 가이드가 없는데 후임이 관심도 없고 친구 테이블에 가서 논다. 그럼 가이드한테 연락해. 그럼 후임은 같이 있어봐야 예산이야. 버려. 내 의견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 단지 지난 경험에서 다수가 했던 일들을 말하는 거야. 좀 더 많은 내용은 블로그에 올려놓을게. 그리고 담당 가이드를 믿지 못하고 후임 말을 듣고 엉뚱한 사고를 치고 뒤에 가서 아이고 뜨거라 하면 난감하다. 해외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 100% 공감이야. 하지만 담당 가이드 말은 믿고 따라가도 돼. 만약 가이드가 손님한테 해를 끼친다면 그 여행사 문 닫아야지. 오늘은 파타야 클럽에 대한 얘기야. 방콕 클럽은 조금 달라. 태국 방문하는 방콕하고 파타야 두 지역의 차이가 조금 있어. 곧 방콕 클럽 얘기하고 두 곳을 또 비교도 해줄게. 다음 편은 에스코트에 대해서 알아보자.